자, 대손 회계라는 것은 기말 시점에 대손 예상액을 충당금, 즉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충당금과 상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말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할 때가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얼마가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것인데, 자, 대손 추정 금액, 즉 우리가 뭐 1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대손 충당금이 지금 우리 회사 갖고 있는 그 잔액과 우리가 총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을 비교를 해가지고 부족한다라고 하는 금액은 추가로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의 대손 충당금이 지금 10,000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0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8,000원 잔액이 남아있다. 자, 라고 하는 경우에 얼마만 더 추가로 우리가 설정하면 돼요? 10,000원 빼기 8,000원 해서 2,000원만 우리가 추가로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2,000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0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설정 당시였고요. 자, 두 번째,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얼마가 못 받을 것 같아 단지 예상이었지만 실제로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 등의 대손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한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대손 충당금으로 대변에 이렇게 설정을 해놨던 금액을 이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대손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15,000원을 못 받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만원, 총 10,000원에 대한 돈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총 해놨죠. 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5,000원, 즉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이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일단 우리 매출채권, 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00원 대변에 없어지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미 설정을 해놨던 대손 충당금이 먼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10,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10,000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상계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5,000원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하고 나서 못 받은 거 어쩔 수 없지 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거래처에서 저희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가끔 이제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감소시킨 대손 충당금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즉 우리 다시 현금으로 받았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차변이 오고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다시 10,000원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더 추가로 설정할 거냐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 자, 우리 기말 현재 채권 얼마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통 1%만큼 못 받는다라고 추정이 된다. 즉, 대손 추정률이 1%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10,000원 정도라고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예상액이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기말에 우리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예를 들어서 8,000원이 우리 기말에 현재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 얼마만큼? 2,000원만큼 추가 설정하게 된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예시를 이렇게 표로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이다, 또는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다, 아니면 우리가 돈을 빌려준 거래다. 즉 우리가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요 개정 과목도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상거래와 관련된 채권, 즉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러움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때 대손상각비라는 요 판매비와 관리비, 즉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다, 즉 미수금이나 대여금이라는 상거래 이외의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요 기타의 자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영업과 관계없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영업 외 비용이라고 그 코드를 걸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때 요건 800번대로 들어가고 요거는 900번대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실무 시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 문제였고, 나중에 대손 충당금이 다시 들어왔을 때, 즉 우리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상거래 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 잡아놨던 거를 다시 마이너스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요, 그 반면에 상거래 이외에 이러한 채권이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영업 외 비용을 마이너스적으로 하면 다시 얘기하면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의 성격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는 자,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퇴직급여 당연히 우리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감가상각비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 3번 보시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요거는 우리가 상거래 이외 채권에 대해서 상각비 설정할 때 쓰는 개정 과목으로, 이거는 영업 외 비용이라고 방금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2000X1년에 12월 31일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5천만 원이 있고요. 대손 추정률은 1%. 정기 2월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미 우리가 30만 원이 있을 경우 결산 붕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5천만 원 곱하기 1%만큼 우리가 총 못 받을 것 같아. 자, 그런 경우에 자, 50만 원 우리가 총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잡으려고 보니까 이미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다? 3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얼마로 설정해주면 된다? 20만 원만 추가로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상각비, 즉 우리 외상매출금이니까 상거래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기타의 자가 아니다. 대손상각비 20만 원이 차변에 오게 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계. 2000X1년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은 2천만 원이고 대손 추정률은 1%, 전기 6월 된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 있을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자, 2천만 원 곱하기 1% 하면 20만 원 우리가 총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지금 2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3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는 경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이제 차변에 오게 되겠죠. 자,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산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즉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회사의
자산, 즉 차변에 오잖아요. 그럼 외상매출금 밑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항목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거든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애예요. 즉 자산의 차감적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산을 깎아야 되니까 원래 대변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더 줄이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변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10만 원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1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손 충당금을 오히려 줄이는 그러한 분계가 되겠죠. 자, 다음 분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00X2년에 3월 1일 채무자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30만 원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즉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 예상을 하다가 진짜로 못 받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이제 정말 없어지게 되겠죠. 대변에 없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이미 설정을 해놨던 외상매출금 잔액이 50만 원 있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못 받게 된 30만 원만큼 차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분계 X2년 3월 20일 전기에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외상매출금 중에 1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즉 우리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미 감소시켰는데 그거를 나중에 거래처에서 미안하다고 해서 돈을 다시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원은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자라는 금액만큼 보충을 한다라는 뜻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자, 매출채권 잔액의 1%로 설정을 하고 있다. 기말 재무상태표상에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순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회사의 매출채권이 얼마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매출채권에 마이너스 되는 항목, 즉 대손 충당금 얼마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순장부가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뺄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아있는 그 장부가액을 순장부가액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문을 보면 지금 매출채권이 주인공인 요 T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채권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 그러면 이 자산이 주인공인 T 계정이기 때문에, 자, 자산이 원래 어디 자리에 있는 애인가요? 차변에 있는 애죠. 그러면 이 매출채권은 자산, 즉 자기 자리에 기초가 오게 됩니다. 기초금액이 자기 자리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늘어날 때는 차변이다, 대변이다? 차변. 그러니까 발생, 즉 증가되는 항목은 차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자산의 대변에서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래서 회수는, 즉 마이너스 되는 항목은 대변에 왔죠. 그리고 기말은 자기 자신의 반대 자리, 즉 대변에 기말이 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이 T계정 보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것만 보게 되면 우리 차변과 대변은 서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차변의 합계 지금 얼마예요? 55만 원.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얼마가 와야 된다? 55만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빈칸을 채우게 되면, 즉 역산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 매출채권 기말잔액 구할 수가 있겠죠. 얼마예요? 35만 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역산해서. 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지금 매출채권 기말잔액은 얼마다? 35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출채권 잔액의 1%를 못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기말 잔액 35만 원. 여기서 1% 하면 3,500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채권의 순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지금 매출채권 기말 잔액 35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손충당금 결과적으로 1%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모자라는 금액은 어떻게든 3,500원으로 채워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 결과적으로 1%인 3,500원이 결과적인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되겠죠. 그러면 35만 원에서 마이너스 3,500원 대손충당금 빼면 순수한 장부가액 얼마다? 34만 6,5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T계정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기말 잔액의 1%를 대손충당금의 결과적인 잔액으로 쓸 거기 때문에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 3,500원 빼면 순수한 장부가액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